A23은 90Hz를 지원해 주는데요.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53과 갤럭시 A23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두 모델을 비교하는 것은 A23이 작년에 출시했던 A32급으로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도 A32와 동일하게 출시를 했고요. A33이 언제쯤 출시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 두 모델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모델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A53은 6.5인치 20대9 비율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상도가 405ppi로 갤럭시 A52s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고릴라 글라스 5가 적용되었습니다. A52s와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고요. 디스플레이 강도는 고릴라 글라스 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A23은 전면 디스플레이는 6.6인치 20대9 비율이고 해상도는 2408에 1080 Vcut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TFT LCD 패널이고요.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도는 A53과 동일한 고릴라 글라스 5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TFT LCD라서 AO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최대 밝기는 A53이 더 밝게 보입니다. A53이 아몰레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더 밝게 보이고요. A23은 TFT LCD 패널입니다. 하지만 A53은 구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서 버닝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을 켜두거나 아니면 동일한 화면을 계속 켜두면 버닝은 피할 수 없겠죠. 자, 두 모델의 크기는 A23이 A53에 비해서 가로, 세로, 두께까지 모두 더 큽니다. 가로 폭은 A53이 A23에 비해서 2.1mm나 더 좁은 74.8mm이고요. 세로 길이는 5.8mm 더 작은 159.6mm입니다. 자, 두께는 A53이 A23에 비해서 0.33mm 더 얇은 8.1mm이고요. 아무래도 A23이 LCD가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A53이 A23보다 6g 더 가벼운 189g이고요. 그립감은 A53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53이 상대적으로 가로폭이 작아서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그립감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폰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A23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유선 3.5mm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유선 이어폰을 사용해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A53은 A52s에 비해서 유심 트레이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S22 시리즈와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그나마 S22와는 다르게 찌르는 홀은 확실히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S22 울트라는 찌르는 홀이 마이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착각해서 마이크를 찌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후면을 보면 두 모델 모두 블루 색상인데요. 너무 느낌이 다른 블루 색상이죠. A53은 무광이어서 상대적으로 고급지게 보이고요. 결코 싼 티가 나지 않죠. 반면 A23은 유광인데 정말 싼 티 나는 유광이고요. 만약 생폰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 스크래치 같은 것이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보면 이 A53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엣지라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원근감이 확실히 나고요. 측면에서 볼 때는 덜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A23 같은 경우는 개봉기 때 제가 앰비언트 엣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앰비언트 엣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21년 A52s에 적용된 디자인과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두 모델의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0.1인치라서 그런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죠. A23이 조금 더 크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바꾸면 이 좌측의 노치 차이가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펀치홀인 A53이 확실히 덜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A23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 화면의 색온도가 파랗게 보인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LCD라서 그런지 색온도 보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볼 때 이 베젤의 두께 차이도 확실히 A23이 더 넓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A53은 120Hz를 지원해 줍니다. A23은 90Hz를 지원해 주는데요.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53은 120Hz 고정 주사율이지만 A23은 9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Hz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90Hz로 바뀌고요. 비록 90Hz와 60Hz 두 가지 주사율로 조절하지만 보급형에서 뭐 이 정도도 감지덕지 해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도 보고 티빙 영상을 봤지만 60Hz가 최저였고요. 터치 조작을 할 때는 90Hz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23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도 센서가 없습니다. A53에는 조도 센서가 있어서 주변 밝기에 따른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A23 같은 경우는 가상 조도 센서라서 2에서 3초 정도 딜레이 시간이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두워져야 되는데 밝기 조절을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53은 화면 내장 지문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요. A23은 측면 전원 버튼에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편의성은 아무래도 A53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들고 있을 때나 이렇게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 화면 내장 지문 센서라서 편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요. 다만 광학식 지문 센서라서 초음파 방식의 지문 센서보다 인식률은 떨어지고요. 광학식이라서 그런지 인식 속도도 초음파 방식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A23의 이 에리어 방식의 지문 센서는 인식률은 정말 좋지만 바닥에 두고 잠금 해제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는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혼자 집에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도서관이나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때는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조작감은 A23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53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서 그런 것 같고요. 손이 큰 제가 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손이 작은 분들은 A53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화면 설정을 보면 두 모델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A53은 HD 고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A23은 밸런스 중까지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래픽에서도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A53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 모델 모두 버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A23은 배틀그라운드 로딩이 많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요. 자,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A53은 12메가픽셀 초광각이 있고요. 64메가픽셀의 메인 광각 카메라가 있는데 OIS를 지원합니다. 그 밑에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5메가픽셀의 뎁스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카메라는 5메가픽셀의 접사 카메라입니다. A23은 5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이고 밝기는 f2.2입니다. 그 밑에는 50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있고 밝기는 f1.8인데 OIS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메가픽셀인 뎁스 카메라가 있고 우측 상단에는 2메가픽셀인 접사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상차 검출 AF는 메인 카메라만 있고요. 자, 일단 카메라 화면부터 비교해 보면 A53은 세 가지 화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광학 렌즈의 구분은 두 모델 모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접사 빼고요. A53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디지털 2배 줌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상 만들어 둔 것이고요. A23도 2배 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배 줌을 선택할 수 있고요. A23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카메라에서 초광각으로 바뀔 때
딜레이가 심하게 긴 편입니다. A53도 길게 느껴지는데 A23은 더 심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동영상 모드에서는 A53은 슈퍼 스테디 기능이 있지만 A23은 없고요. 화질도 A53 같은 경우는 4K UHD까지 지원해 주지만 A23은 FHD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A53은 오토 프레이밍 기능도 있어서 혼자 영상 촬영할 때 편하고요. A23은 오토 프레이밍 기능이 없죠. 그리고 더보기에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A53은 슈퍼 슬로우 모션과 하이퍼랩스, 프로 동영상, 그리고 싱글 테이크가 있지만 A23은 없습니다. 자, 이제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모델이 전혀 다른 색감을 보여줍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색감은 A53이 더 실제에 가까운 편이고요. A23 같은 경우는 밝은 톤으로 찍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선해도는 확실히 A53이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 산등성이 쪽으로 갈수록 A23 같은 경우 노이즈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초광각 역시 앞전에 보셨던 메인 카메라와 비슷한 톤으로 찍혔습니다. 초점은 A53이 더 또렷하게 보이죠. 아무래도 12메가픽셀과 2메가픽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 사진은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 모델 모두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A23이 조금 더 밝게 찍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에서도 보셨듯이 화이트 계열의 색상이 많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A53 같은 경우 눈으로 보이는 색감에 가깝게 표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초점도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접사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확실히 A53이 또렷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사 사진에서도 렌즈의 화소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A53은 5메가픽셀이고 A23은 2메가픽셀이죠. 자, 인물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두 모델 모두 사물을 찍어도 배경 효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A53 같은 경우 사람을 찍으면 배경 효과를 더 많이 줄 수 있는데요. 사물을 찍을 때는 5가지밖에 안 되지만 사람의 얼굴을 찍으면 총 8가지의 배경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A23 같은 경우는 사물을 찍을 때는 4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람의 얼굴을 찍으면 총 5가지의 배경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모델을 손으로 들고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두 모델 모두 자체 OIS만으로 찍은 것이라 많이 흔들리는데요. 상대적으로 A23의 흔들림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A53 같은 경우 슈퍼 스테디를 ON한 상태에서 찍은 것이고요. A23은 슈퍼 스테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역시 그냥 찍었는데요.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53 같은 경우 A52S에서 나타났던 울렁거림 현상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짐벌로 영상을 찍은 것 같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기능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보면 화면 녹화 기능이 A23에는 없고요. 그리고 빅스비 루틴도 A53에는 있지만 A23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A23은 LCD이기 때문에 AOD 기능도 없고요. 여기에 추가로 스피커도 A53은 스테레오이지만 A23은 모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착용해야지만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설정에서는 A23은 LCD라서 그런지 화면 모드도 없습니다. A23은 화면 색온도가 푸르게 보여서 A53과 비교했을 때 색감 차이가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A53에는 윈도우즈와 연결이 있지만 A23에는 없습니다. 측면 버튼에서도 A23에는 길게 누르기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램 플러스 설정에서도 A53은 6GB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A23은 4GB가 최고이죠.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두 모델 모두 5000mAh의 용량입니다. A53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6시간이고요.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18시간이고요.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7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4%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봤을 때는 10시간 30분 정도 볼 수 있는데 8%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A23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27시간이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은 최대 26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9시간 30분 정도 사용했을 때 4%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봤을 때 18시간 30분 정도 보면 8%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23이 이번에 잘 나온 모델이면은 분명한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 듯 합니다. 37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가성비는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40만 원을 넘어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저라면 여기에 돈 좀 더 보태서 A53을 구매할 것 같고요. 아니면 S21 시리즈도 중고로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능도 성능이지만 부족한 기능도 구매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A23을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댓글에 요즘 아이들도 이런 폰 안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53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S22 시리즈에 비해서도 기능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이상으로 갤럭시 A53과 갤럭시 A23 정말 고민되네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